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리포589님하고 라라라님, 보리스 존스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보고요.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그 종이의 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좀 이제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다우 코스피 1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리플 차트, 도미너스 차트 이렇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Q&A 몇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깥에 바람이 강풍으로 인해서 바람이 이제 굉장히 좀 세게 불고 있어서 뭐 방송 중에 좀 소리가 시끄럽고 좀 잡음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강풍 해밀리 가족분들 강풍 피해 안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리플 589님이 올려주신 기사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내주 오프라인 객장 일시 폐쇄, 전자거래로 전환이 된다. 증시 매매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객장 내지 코로나19 환자가 2명이 발생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객장 오프라인 거래는 중단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먼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생각을 해보면 딱 떠오르는 게, 그 객장 내에서 이렇게 이제 브로커들, 주식 중개인들이 그 주문을 넣는 그런 장면들이 딱 떠오릅니다. 아마 이제 그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넷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존재해 왔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모습들이 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 뉴욕 증권거래소 모회사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그 벡터 거래소를 만든 IC입니다.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 IC이고, 이 IC에서 이렇게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가 객장을 닫으면서 전자거래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에서 아예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 블록체인으로 증권 거래도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읽어보면, 이 IC는 성명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객장 직원의 복원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거래소 객장은 독특한 가치를 지닌 곳이지만 우리의 시장은 전자거래 방식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객장 내 이제 브로커들이 좀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기사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라라라님하고 보리스 존스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ECB에서 새로운 QE 7,500억 유로 실시한다. 우리나라 이제 원화로 하면 한 1,027조 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돈을 자산 매입 한도를 확대하는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기사를 추가적으로 이제 보면, ECB 라가르드 총재 머니 바주카포 쏜다, 제목을 굉장히 재밌게 적었는데, 원화로 한 1,027조 원, 7,500억 유로를 추가로 시장에 푼다, 양적 완화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라가르드 총재의 어떤 생각을 이제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을 좀 이제 읽어보면, 일단 뭐라고 했냐면요, 이 그리스를 포함한 유로존 국채뿐만 아니라 적절한 기준 이상의 기업어음 CP도 사들인다. 거기에 더해서 일단 QE 기간은 올해 말까지인데,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한도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기간도 늘려가면서 돈도 무제한으로, 거의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종이의 집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우선 이제 종이의 집, 뭐 제가 뭐 스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설명은 안 드리고, 우선 간단하게 내용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강도들이 보통 이제 은행을 털잖아요. 근데 은행을 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조폐공사, 그 스페인에 있는 조폐국을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돈을 훔쳐오는 게 아니라 돈을 찍어내서 돈을 이제 가져오는데, 제가 이제 시즌 2 마지막까지 이제 어제 봤는데, 그 시즌 2 마지막 부분에서 좀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서 그 부분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라가르드 총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현대 화폐 이론 MMT가 실제로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제한 그리고 무기한으로 계속해서 이제 풀면서 화폐 가치가 0원으로 될 때까지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이 남자 배우가 지금 강도를 지휘하는 교수 역할을 맡은 배우고요. 이 오른쪽에 이 여자 배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 강도를 잡는 경감 역할, 경찰입니다. 경감 역할을 하고 있는데, 둘이 이제 극 중에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시즌 2 마지막 부분 8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조폐국에서 돈을 찍어냈는데 이 여자는 너는 강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22, 이 유럽은행에서는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매년 1000억 유로씩 찍어냈다, 1000억 유로 이상 찍어냈다라는 겁니다. 찍어냈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과연 걔들도 도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걔들은 도둑이 아니고 우리가 도둑이냐? 그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종이에다 돈을 찍어내는 그 행위를 하는 그들도 도둑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찍어낸 그 돈이 다시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다시 은행가들한테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50유로짜리 종이 돈을 이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찢어요. 여자 앞에서 찢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또 오늘 또 때마침 이 기사가 나오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돈이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지금 당장은 어떤 화폐로서의 가치가 그나마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1조 달러 이상 돈을 풀고, 지금 또 ECB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100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또 풀어낸다. 거기에 더해서 아까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무제한으로 무한 돈을 찍어낸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은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종이 돈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흔히 게임에서 뭐 부루마블 게임에서 하는 그 종이 돈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돈이 된다, 라는 의미로 메시지를 이 남자 주인공이 전달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대중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도 봤습니다. 왜냐면 대중들이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오히려 대중들을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뭐 감독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세력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어차피 종이돈이 수명이 다하고 이제 다른 화폐, 다음 차세대 화폐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기사를 보고 제가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생각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나 또 정리해본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성인들한테 2달 동안 1000달러씩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화폐 이론, 이게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1000달러를 미국 성인에게 2달 동안 지급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상황이 연장이 돼서 지금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1000달러를 2달 동안 1000달러 지급하는 게 아니라 또 뭐 5달 지속된다라고 하면 5000달러도 이제 지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5000달러만 돈을 찍어서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급해 주는 거 이걸 좀 더 확장해서 10,000달러, 10만 달러 주는 거는 불가능하겠냐? 그것도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제 현대화폐 이론에서 계속해서 그냥 돈을 찍어내면 되니까요. 종이에 찍어내는 그냥 신용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트럼프 말대로 진짜 통 크게 한 사람당 뭐 100만 달러씩 이렇게 지급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은 그러면 과연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확장해 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현대화폐 이론이 시작이 됐고,
이렇게 현대화폐 이론이 실제로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서 그 금액이 커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이런 글을 써봤는데, 결국 사람들은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실물 자산을 서로 사려고 할 것이고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돈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돈을 나만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이런 자산들을 천천히 사도 되겠지만, 그리고 이 자산은 한정적인데 돈은 어차피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찍어서 준다라고 하면 빨리 자산을 선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웃돈을 주면서 이런 자산들, 실물 자산들을 매입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정부에서 지급해준 이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는가? 정부에서 찍어내긴 했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 돌아가 보면, 아까 이제 22도 마찬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돌아가 보면 페드가 채권자, 최종적인 채권자라는 겁니다. 페드가 최종적인 채권자고, 이미 이제 페드에 어떻게 보면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려 온다라고 하면 이 빚은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터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제 파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찌됐든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빚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상황만 악화시키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그냥 아까 그 라가르드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돈을 계속해서 풀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증시, 부양이라든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이게 이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한다, 이거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돈을 푼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이미 아까 이제 채권자였던 돈을 갚을 수 없는 능력 밖에 이제 범위에 있는 돈을 이미 빌린 그 페드한테 돈을 또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빚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네트워크 차트에서 보시면 네트워크 차트가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는 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변곡점, 이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그때는 아예 손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는 거는 결국에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결국에는 이제 근본위로 돌아가는, 예전에 결국 이런 신용화폐들이 다 영으로 수렴이 됐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근본위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본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서 다시 예전처럼 금화를 주고받는 이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자산들의 이 유동성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유동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인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를 보고 오늘 또 이제 20에서 이런 이제 돈을, 거의 1,000조 원이라는 돈을 풀어내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많이 이제 해보실 것 같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종이의 집 드라마 이제 보신 분들도 또 이제 이런 뭐 다양한 의견들을 올려주시면 같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럼 다음으로 이제 차트로 들어가서 어제 이제 다우지수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 어제 일단 133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6.3% 하락한 상태로 종가가 이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거의 뭐 3000포인트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18,900까지, 그래서 19,000이 이제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단 기대할 수 있는 지지 라인이라고 하면 이 검정색 지금 이제 120월선이 지나오고 있는 이 18,000 초반 자리, 18,300포인트 이 정도 자리를 일단은 지지 라인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지금 뭐 115포인트 하락을 해서 현재 1477포인트까지 빠져 있습니다. 7.13% 빠져 있는데,
지금 이제 월봉이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200월선 깨지는 상태에서 지금 채널 이 하단 채널 아래에 있는 이 보라색 360월선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한 1300포인트 정도 됩니다. 1280포인트 잠깐만요. 예. 1300포인트. 130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열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이렇게 보조 지표에서 RSI는 충분히 일단 낮아 있는 그 뭐 거의 지금 28까지 RSI가 내려와 있어요. 주봉에서 월봉에서 이제 28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한 번쯤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그 IMF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널 중심 깨고 내려와서 채널 하단부 터치하기 전에 한번 채널 중심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300 포인트라든가 뭐 그 전에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지표에서도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보고 1300 포인트 이 정도 라인에서 한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채널 중반 이때처럼 채널 중반 120월선 또는 200월선 있는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건 이제 다우지수와 같이 이제 연동돼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다우지수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채널 상단에서 상단 지금 이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에 120월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줘서 뭐 50월선 자리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영상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다우지수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채널 바닥까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널 바닥까지 이미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왔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비트코인은 먼저 매를 맞고 먼저 이제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다우라든가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양적 완화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지금은 같이 움직여주는 주식시장과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때부터는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종이의 집, 그 영화, 그 드라마에서 봤던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중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화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그 영화 속의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 이거 결국에 이건 종이에 불과하다. 그냥 종이에다가 돈을 찍어낸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어차피 무제한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내는데 이게 뭐가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야 오히려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1000억 개만 딱 풀린 이런 리플이라든가 아니면 뭐 2100만 개만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한한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안전자산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것이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풀어내는 이 법정화폐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이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방향성을 달리하면서 그때 증시를 다시 부양해주는 모습을 암호화폐에서 나온 그 유동성을 가지고 증시를 부양하는 그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도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원달러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달러당 1284원 오늘만 이제 30원 상승을 해줬습니다. 가파르게 이제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데 우선 이제 큰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그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때 이때 이제 고점 찍었던 이 추세선 그리고 이 채널 4분의 1 라인 이 라인이 지금 겹치는 이 자리가 1370원입니다. 그래서 이 1370원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370원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가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그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원화 약세로 가게 되면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가 그냥 갖고 있는 자산이 주식이 그냥 빠지는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원화 약세로 진행이 됐을 때는 코스피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화 약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도 그 매수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아까 코스피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1300포인트, 다우도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이 18300, 이 정도 자리, 그리고 원달러로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자리도 약간 저항이 있는 자리긴 해요. 이때 이렇게 저항 역할을 했던 1280원대가 저항과 이제 지지 역할을 했던 이런 라인이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올라와서 이 1370원까지 올라와 주고, 그때 이제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하락해서 한 1300포인트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일단은 이 저항 맞고 원화도 다시 약간 원화 강세로 다시 가주는 그런 국면으로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 반등 1300포인트에서 반등, 그리고 원달러는 1370까지 올라와 줬다가 여기서 한 차례 좀 쉬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차 여기서 다시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코스피가 이 1300 라인을 다시 깨면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기간은 이때 보시면 이 채널 하단부 중반까지 내려오는 상태에서 월봉에서 한 달, 딱 한 달 올라왔어요. 한 달 올라오고 위에서 한 달 쉬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다음 달에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럼 한 두 달에 걸쳐서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 차트 볼게요. 금 차트 지금 온스당 1470인데, 1470달러인데 좀 특이한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그 크립토 토마토 님 방송을 이제 보니까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금 차트 같은 경우는, 금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약세 국면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 실물금 같은 경우는 구할 수가 없다. 실물금을 매수하려고 하면 매진이 됐고 이미 이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거의 이제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방송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그거는 뭐냐?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종이, 지금 이 금 선물 같은 경우는 그냥 종이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실물금 사이에 괴리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괴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인위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 선물 차트는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5,310달러, 1.78%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 주황색 200주 이평선, 200주 이평선에 이렇게 약간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200주 이평선 위로 올라오진 못했어요. 200주 이평선 위로 이제 올라와 주는 모습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난번에 이제 가락국수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추세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추세선이 반복이 됐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지금 이 추세선을 이때와 같이, 지금 이때도 보시면요, 그러니까 18년도 말, 18년도 말, 19년도 초에 이 추세선 벗어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200주선 맞고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 해주면서 돌파하면서 이 저항 라인 돌파하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도 저는 이제 같은 패턴으로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추세선 그리고 이제 200주 이평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지금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라인을 넘어가 주고요. 200주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땐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기준을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5,800달러 그 정도 라인을 넘어가 주게 되면, 그때는 이와 같이 다시 비트코인도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영상 마지막에 그 이루나님 의견 말씀드리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암호화폐 그리고 주식도 빠지고요, 비트코인도 빠지고 뭐 금 선물도 빠지고 모든 자산이 빠지는 것처럼, 마치 달러만 강세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왔다, 채널 하단부를 깨고 이게 이제 언더슈팅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다우라든가 코스피도 이와 같은 자리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어, 어떻게 보면 매를 먼저 맞은 이 비트코인이 바닥을 확인하고 채널을 깨고 언더슈팅한 이후에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짓고 상승 국면으로 진행이 돼서 나중에 이제 채널 바닥을 깨고 내려간 코스피라든가 다우지수의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잠깐 이제 단기적으로 4시간 봉에서 잠깐 볼게요.
내시간봉에서 보면 이때 그 2018년도 말 19년도 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때 2018년도 말 19년도 초에 바닥에 있을 때 그때도 약간 그 변형된 역회된 숄더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이 자리도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회된 숄더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시간적으로 체크를 해보면 지금 중심이, 여기 수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중심이라고 하고, 여기서 반등 나왔던 하락했던 이 기간을 체크해 보면 24일이고요. 지금 중심에서 24일에 24봉이고요. 24봉을 체크해 보면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3월 20일 17치로 나오는데, 일단은 대칭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3월 20일에 이렇게 올라와주는 그런 그림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고, 2019년도 초에는 역회된 숄더 패턴이긴 한데 약간 오른쪽 어깨가 길게 늘어지는 그런 역회된 숄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돌파해서 올라가 줬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도 이 오른쪽이 좀 더 약간 길어지는 그런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원화 차트에서 간단하게 잠깐 볼게요. 지금 이 원화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을 하고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을 했어요. 삼각수렴 중심. 중심이 지금 이제 665만 원. 지금 이제 걸쳐 있는 이 정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라인을 넘어가서 지금 원화로 했을 때 720만 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78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 상승 국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미노스 차트 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65.96이고, 뭐 크게 이제 변화된 내용은 없어서 그냥 위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67라인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상승세기 아래로 이제 이탈돼서 여기서 아직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장기 이평선인 이 120일 이평선, 그 다음에 이제 200일 이평선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67 라인을 넘어가서 이 장기평선들을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보다는 이 장기평선 맞고 재차 하락하는 그런 그림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본다라고 하면 돌파 후에 이제 눌러주는 거가 되겠죠.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돼서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차트 위치만 체크를 해볼게요. 리플 현재 이제 0.146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추세선상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약간 걸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우선 그 XRP 같은 경우는 추세에서 약간 지지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일봉에서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이 모습을, 단기적인 모습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결국 리플 달러 차트나 BTC 차트나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돌파를 해줄 때 결국에 리플도 그 라인을 돌파해서 넘어가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BTC 차트에서 봤을 때 XRP BTC 차트를 보면 지금 20주선에 지난주에 이제 걸쳐서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됐고, 지금 이제 보조지표에서도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고, RSI도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말씀드렸던 뭐 780만원 그 라인을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코인 리플이 좀 더 빨리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Q&A로 들어가서 먼저 와사비님이 올려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공포와 탐욕 지표입니다. 소개 영상 이렇게 올려주셨고,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담대함의 능력으로, 탐욕의 정상에서 겸손의 능력으로,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난번에 그 공포와 탐욕 지표 이거 트레이딩 뷰에 올려주신 거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렸고, 그때 이제 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영상으로 이제 제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꼭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제 영상 그 보조지표 설명해 주시기 전에 굉장히 이제 좋은 글을 써주셨고, 이 글만 읽어도 아마 여러분들 멘탈 잡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올려주신 보조지표 설명해 주신 그 보조지표도, 공포 탐욕 보조지표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영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무료로 와사비님에서 재능 기부로 제공을 해주시는 거니까 밑에 이제 댓글로 신청을 해주시면 아마 다 받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J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정부가 부채를 터는 방법. 영상 내용 중에 미국 정부의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암호화폐가 부채를 터는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채 터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부채의 부담을 줄여주는 신실한 방법은 정부가 돈을 덜 쓰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왠지 안 쓸 것 같으니 일단 제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정부가 돈을 덜 쓰고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인데, 그만큼 그 이자 비용을 낼 만큼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이미 이제 페드에 지고 있는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을 수 없는 이미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방법,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인 이 방법은 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재정 정책을 빼고 보면 부채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겁니다. 논리야 딱히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보통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도 따라 올라가서 실질 부담은 크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 빌린 부채를 갚는 데는 좋겠지만 과거 부채를 갚기 위해 어차피 현재 부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지고 있는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지금 돈을 또 풀어내는데, 이 돈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이미 채권자한테 또 돈을 빌리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나라라 핑크돼지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그동안 이장님 영상 들으면서 투자 마인드 겁나 좋아졌나봐요. 아무렇지 않습니다. 항상 강조했던 부분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현금을 투자금의 30% 들고 있고요. 아직 지켜보고 있습니다. 4월 초에 조금씩 들어가 볼까 생각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들 항상 폭락 때마다 느꼈던 감정입니다. 아주 똑같아요. 요즘 근력 운동을 강도 있게 거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다들 마음 편하게 갖고 건강에 더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그래야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등할 거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어제 그 잠깐 말씀드렸던 이런 포트폴리오를 꾸려놓은 상태에서 비중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 가격이 이제 변동이 되게 되면 비중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현금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현금 30% 들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같이 빠지게 되면 당연히 현금 비중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그냥 리밸런싱을 통해서 현금 비중 30%만 그대로 유지시키고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럴 때는 약간 시장과 떨어져서 운동이라든가 평상시에 못 봤던 뭐 영화라든가 책을 읽는 거, 이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강선천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좀 세게 불어서 좀 시끄럽긴 한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질문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세 번째가 이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과거 그래프 보고 싶습니다. 2016년 그래프까지는 볼 수 있는데 2012년 반감기 때 그래프 무료로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래프 보는 주소 알려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 트레이딩뷰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사이트가 있겠지만 우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사이트는 이 트레이딩뷰 가셔서 이 트레이딩뷰에서 비트코인 검색을 하시면 돼요. BTC BTC USD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차트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 비트스탬프 차트를 이용하는데 비트코인 BTC USD 이렇게 검색하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이 비트코인 비트스탬프 이 차트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모든 기능을 갖춘 차트,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반감기 전 이 차트 모습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2018년 초 박상기 난 때도 견뎠는데 이 정도쯤이야. 세계 경제가 헤밀리에서 예측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 코인과 금은 주식과 일시적인 동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코인 시장이 슈팅할 것으로 믿으며 오늘도 열심히 원화채굴 하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같은 어떤 동조 현상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동조 현상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따로 움직이는 약간 비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창백한 푸른점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위기 종착은 MMT로 향하는 건가요?
게로나가 폭발의 시발점이 되어 현금이나 대면 시스템은 쇠락하고 혼돈과 과도기의 교훈은 철저한 유비 무함만이 생존에 도움이 되겠죠. 기다림의 미학을 간절함을 담아봅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지금 화폐가 바뀌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사용하던 화폐가 바뀌는, 거의 100년 만에 화폐가 바뀌고 또 산업 자체가 그리고 경제 사이클 자체가 한번 이제 바뀌는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준비를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번 시기가 지나고 나게 되면 그때는 이런 빈부차를 좁히기가 굉장히 힘드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만큼 준비를 잘하고 준비한 대로 또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 자식 때, 우리 이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서 내가 뛰어나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 타이밍에 벌어진 그 빈부차를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1980년도, 70년도에 그때 막 강남 부동산들을 먼저 선점했던 사람들이 그 부를 이제까지 끌고 오고 그 자녀들이 그 부를 유지해서 가져가는 것처럼 이번에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현상이 똑같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돼서 빈부차가 벌어진 그 부분을 지금 일반적인 어떤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어떤 일반 사람들이 어, 그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강남의 부동산을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JK 팡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H채널을 만난 지도 이제 1년이 되어 가네요. 지난번에 질문한 내용인데, 이장님이 못 보신 것 같아서 다시 올려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상당수의 분석가들이 이중바닥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중바닥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번 하락과 같은 상상 초월 급락의 경우에는 투자 심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중바닥을 필수로 찍어야 한다고 하네요. 말하자면 3천 중후반을 한번 다녀와야 한다는 뜻이죠. 저도 이중바닥을 고려하여 현재 50% 정도의 현금 대비 상태입니다만 이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중 바닥론에 따라서 6천 근방 혹은 7천 이상으로 비트가 반등하면 총 매도를 한 다음 한 달 이상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런 전략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릴 수는 없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뭐 JK 팡님 같은 경우는 이미 매매에 대한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저는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J님이 밑에 이제 답변을 잘 달아주셨어요. 뭐냐면 코인 트레이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현금, 금은 코인 주식, 이 자산 간 분산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고, 이렇게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에 대해서는 각자 스타일대로 내가 좀 안전을 선호하는 스타일인지, 좀 더 공격적인 스타일인지, 이거에 따라서 그 비중은 각자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비중을 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어떤 자산, 한쪽 자산이 한쪽으로 크게 이제 움직였을 때 그 원래 처음에 세웠던 그 포트폴리오가 그 비중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리밸런싱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제네시스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전쟁과도 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에서 투자에 신경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일 불안전한 자산인 비트코인을 지금 지구가 박살나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어디로 그 많은 유동성 자금이 갈까요? 그 중에서 암호화폐 시장도 영향을 받지 않을지에 한 표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제네시스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싶으신 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어디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다가 주식도 빠지고 또 뭐 코스피 환율도 또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정신을 못 차리고 특히 평상시 안 그래도 투기 자산 그리고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큰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한 이 암호화폐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에 한해서 저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가 이 시장에 지금은 거의 들어올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결국에 지금 이런 한 번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끝나면서 다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코로나도 좀 잠잠해져서 정신을 차리고 본다라고 하면 그때 아까 이제 영화 그 드라마 속에서 봤던 그 주인공처럼 생각이 들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동성 돈을 계속해서 풀었는데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했는데 과연 그럼 이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갔을 것인가? 그리고 이 돈들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오히려 자산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XRP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강선천님이 이제 해주신 질문은 아까 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FC 사냥개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글 쓰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때 댓글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주식 13년차와 코인 4년차인 일개 개미 트레이더입니다. 장기적 관점도 있지만 중기, 단기 추세 매매로 수익을 창출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주식과 코인 모두 차트와 세력의 계획대로 움직이며 변동성 또한 매우 큽니다. 최근 며칠 추세를 지켜보아 분석한 결과 최근에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나 역시 힘이 없더군요. 두 가지 경우의 수 예측이 되는데 첫 번째 이중바닥 확인이며 아까 이제 그 JK 팡님이 아마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지금 이제 FC 사냥개님이 보시는 내용과 동일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중 바닥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350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 바닥이 강하게 뚫리면 예전 저점 350만 원 재차 테스트도 가능해 보입니다. 리플은 제가 개인적 좋아하는 코인인데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며 지하의 끝이 어딘지 아리송한 녀석이네요. 일단 이전 저점 155원 이것도 김프 때문에 버틴 거라 120에서 150원까지 내려올 것도 염두에 두시고 현 시점 관망 유효해 보입니다. 주식과 코인 모두 희망적 절망적 예측보다 현재 추세 상황 보며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는 기술이요 매도는 예술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뭐 FC 사냥개님이 이렇게 예상해 주신 대로 또 이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편호님이 올려주신 내용 볼게요. 만약에 코스피 1100까지 떨어지면 비트 가격과 이더 가격, 리플 가격은 가격 각자 생각하는 가격을 적어주세요. 적어주는데 편호님은 개인적으로 아마 코스피가 1100 정도까지 빠지면 비트코인 200만원까지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동기화돼서 또 같이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같이 추가적으로 동조화해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 많고 아마 패너님도 그 부분에서 지금 가격을 계산해 보면 한 이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신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유동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코스피가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이번에는 암호화폐는 오히려 약간 다른 비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해피캣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을 통해서가 아닌 빠르게 개인에게 직접 1000불씩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떠오른 내피셜로는 사실상 MMT는 시작이 되었고 이번 말고 다음번 현금 투척 때쯤엔 디지털 화폐로 벡트나 구글페이 지갑 통해서 에어드랍처럼 지급하는 한국도 또 삼성 블록체인이나 카카오 지갑, 클립의 디지털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암호자산이 빠르게 상승해 많은 사람들이 암호자산 투자에 신규로 들어오는 상황을 상상해 봤습니다. 재미로 해본 상상이지만 비슷하게 전개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마케팅이네요. 그리고 요즘은 모든 자산 가치 폭락으로 달러로 내몰고 달러 가치 폭락으로 엔화로 그 후 암호자산으로 이동하는 일루미너티 카드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저도 이제 지금 해피캣님 의견 이렇게 쭉 읽으면서 물론 이제 뭐 상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충분히 세력들 입장에서 지금 이 돈을 주는 이 타이밍 돈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이용해서 돈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뱅큐라는 뭐 국민은행 앱을 보면 거기에 이미 이제 디지털 화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돈을 지급을 해줄 때도 이런 암호화폐, 뭐 카카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암호화폐를 지급을 해주면서 한 번에 전 국민한테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가격 상승까지 딱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이 이 시장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풀린 돈들 결국 이거는 진짜 종이에 불과하다라는 걸 깨우치는 순간
그때 이 시장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막걸리 17선사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빅브라더, 원치 않는 세상, 화려한 수식어 뒤에 다가올 통제, 감시사회 초단위, 스마트 시티, 곧 2차 쓰나미 하이퍼 인플레이션 대비를 해야 한다. 전체주의 사회망 구축, 계급주의가 완연한 신분 상승의 갈림길에 기로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저 먼발치 개돼지들의 들끓는 향연, 그 땡땡들은 보유함과 동요에 개의치 않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내 계좌가 줄고 있음에 허탈감 말고 굳건히 개수를 지킨다. 힘들 내시고 저녁도 맛있게, 술도 맛있게, 뭐든 맛있게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저는 이 두 번째 줄에 적어주신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계급주의가 완연한 신분 상승의 갈림길에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우리가 이제 와 있는 지금 이 타이밍, 이 시대, 이 시대가 결국에 다음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암울한 세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분 상승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그리고 뭐 최호성님도 리셋의 타이밍이 생각보다 많이 빨리 올 듯하다. 최소 5년은 생각했는데 2, 3년 정도면 올 것 같다. 이렇게 써줬고, 올데이오커님도 작금의 상황으로 시세 흐름 2, 3년이 최소라면 현실적으로 못 버티고 나갈 분들이 99%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빠른 타이밍에 올 수 있다. 아마 그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밑에 이제 CJ님이 써주신 내용 잠깐 볼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경제에는 최고로 나쁘고, 그 다음이 디플레이션이 안 좋고, 그리고 경제에 좋은 게 적절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정책 당국의 모든 조치와 의지의 목표는 디플레로 가는 현 경제 상황을 인플레로 이끌 것이냐, 아니면 디플레이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냐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켜 이번 위기를 벗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디플레를 벗어나기 위한 조치들로 인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인류가 만들어놓은 금융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르겠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야 옛날 호랑이 막걸리 마시던 시절 얘기고, 또 대체로 한 국가 내지는 지역적인 문제였습니다. 즉 독일, 예전에 독일 마르크화가 고생하면 프랑스 통화가 도와주고, 남미 통화가 고생하면 달러화가 그 역할을 대체해주고 이래왔던 거죠. 근데 기축 통화인 이번에는 달러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 시달리게 된다면 누가 달러화를 도와주거나 대체할 수 있을까요? 누구는 전통의 강호 금은이라고 합니다. 5천년간 스스로를 증명한 자산이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가는 자산군이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왠지 이참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것 같아요. 5천년 동안 마부만한 강력한 운송수단이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도 순식간이죠. 이 마부에서 한 번에 자동차로 이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전까지는 금은을 썼지만 이번 시대도 금은을 주고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쓰는 이런 시대에, 인터넷을 쓰는 이 시대에 금화와 은화를 주고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떠오르는 스타가 있을 것 같다. 그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로 좋은 글을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나가님이 올려주신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포트폴리오 10%는 금은에, 암호화폐에도 1%는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1%만 넣어둬도 시총이 워낙 작아서 만약에 암호화폐가 정답이었을 경우 그 1%만으로도 톡톡히 효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베네수엘라 부동산도 박살났었습니다. 화폐의 발명은 비약적인 인류의 진보를 이끌었으며, 화폐의 형태와 기능의 한계가 곧 문명의 발전 수준과 국가 경제 성장의 한계를 규정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조개화폐, 두 번째 금은화폐, 세 번째 신용지폐, 그리고 네 번째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수학 기반 암호화폐,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읽어볼게요. 다시. 투명하고 수학적 절대 신뢰에 기반한 신용의 회복으로 통합된 범지구 단일 경제를 가능하게 한다. 4차 산업에 최적화된 화폐로서 AI, IoT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정산 처리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정확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화폐 형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금은으로 리셋은 하겠지만 유동성 문제로 중국, 러시아, 독일 등의 협조 없이는 금은만으로 전 세계의 경기를 원활히 순환시키는 건 불가능하고, 브레튼 우준 때처럼
미국 하잔대로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문의 한계인 유동성의 문제를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해결하면서 새로운 4차 산업에 걸맞는 신금융 시스템의 패권을 놓고 격렬하게 전개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래서 예로 금은 가치를 보존하고 암호화폐는 유동성을 부여한다. 이 부분이 이제 리플 지난번에 XRP 금과 이제 연동이 되는 그 말씀을 이제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은본이 JP 모건 코인, 페이스북 코인, 비트코인 기반, 스타벅스 페이, 구글 페이, 아마존 페이 등장. 뭐 근본이 비트코인 기반, 중국 CBDC 위안 코인, 뭐 이건 인기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금과 은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암호화폐가 연동돼서 사용이 될 거다 이런 의미로 써주신 것 같습니다. 춘추전국 통합패권을 놓고 4차 산업 신화폐 전쟁 시대를 열게 되고, 결국엔 누구도 주인이 없는 공평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등으로 자연스럽게 암묵적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지게 되고, 각국 CBDC들은 내수용 과도기 화폐 정도의 쓰임새 정도로 오히려 강력한 기업 코인들이 생존할 수도 있지만 글로벌 기축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저도 이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만약에 그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지금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그냥 신용화폐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한정된 자산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금태환 폐지 후에 순수 종이떼기 신용지폐만을 사용한 거대했던 실험의 결과는 여기까지이고, 또다시 그런 불공평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불합리한 시스템을 전 세계가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런 종말을 예상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출현한 것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이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을 감시하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투명히 명명백백히 그 보유량을 서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통화 시스템은 금, 비트코인이 상호 보완한 그에 기반한 통화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한 양자거나 천조, 만조 달러를 쏟아부어도 소용없다고 봅니다. 위조 지폐만도 못한 휴지 달러의 수용만 앞당길 뿐이라고 봅니다. 결국엔 신성장 동력인 4차 산업이 일어나야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 인공지능, 로봇, 암호화폐 등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나가님이 정리해주신 밑에 이제 참고자료까지 쭉 올려주셨는데 나가님이 정리해주신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나가님이 정리해주신 내용을 저장을 따로 해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장을 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가님 같은 경우 보시는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저는 안목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미래 흐름에 대해서 미리 그 통찰력을 가지고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좋은 글 잘 정리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현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인들에게 $1000씩 지급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WHO에서 돈이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지급하는 $1000에 대한 지급 관리와 바이러스 온상의 명분으로 암호화폐로 이를 지급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아까 이제 해피캣님도 동일한 또 이야기를 해줬고, 리플 589님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그 $1000씩 지급하는 그걸 계기로 해서 그때 암호화폐로서 지급을 직접 국민들한테 해줌으로써 암호화폐를 한 번에 대중화시키는, 그리고 그 타이밍에 가격까지 올려준다라고 하면 최고의 마케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암호화폐를 대중화시키는데 다른 마케팅 필요 없이 최고의 마케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